그 다음에 이제 읽기와 분석을 조금 넘어가서,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읽기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으로 바라볼 게 수학입니다. 제가 PS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게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중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을 다들 공부를 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다들 압니다. 근해 공식이 뭔지 알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 코딩 테스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분석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어플라이로 각각의 열들에 대한 전처리를 할 때 수식들이 많이 필요해서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씩 돌리자 한번 몇 가지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진수와 진법이란 내용인데요. 일단 컴퓨터의 모든 수들은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모든 수를 10진수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진수가 뭐 1, 0, 0, 0, 1 이라고 표기되는 거는 첫 자리는 2의 0승을 표기하고, 두 번째는 2의 1승을 표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해서 각각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10진수도 마찬가지예요. 10의 0승이 첫 번째 자리, 10의 1승이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쭉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n진법에 맞게 변환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어떤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16진수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진법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s2i, string to integer,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원래는 일단 문자열의 길이 l에다 저장을 하고, 각각 문자를 저희가 처음 봤던 이 방법 있잖아요. 이 0승, 1승, 2승, 3승을 다음과 같이 파이썬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n진법으로 표현된 어떤 수를 n진법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10진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단점이 뭐냐면 계속 거듭 제곱을 해서 연산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 연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을 보통 씁니다. 123을 기존 방법에서는 1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표기법을 썼다면, 위의 방식대로 쓰면은 1 곱하기 10 더하기 2 하면은 12가 되고, 12 곱하기 10 더하기 3을 하면은 123이 됩니다. 그러면 연산 횟수가 이거는 한 9번 정도 나올 거예요. 9번 정도 나올 거고, 이건 한 6번 정도 납니다. 이게 수가 더 커질수록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예제를 가져올 걸 그랬네요. 이걸 말로 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따가 예제를 한번 가져와서 풀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 이진수를 원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진수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곱셈이라는 문제거든요. 곱셈이라는 문제는 자연수 A를 B번 곱한 수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A의 B승을 알고 싶은데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에 11승 나누기 12를 한 값을 구하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을 쓰시니까, 파이썬 어차피 수 제한이 없으니까 A의 B승 나머지 C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돌려봤는데 컴퓨터가 한번 다운을 먹을 뻔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복잡도가 얼마가 되냐면 총 B번 연산을 해야 돼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총 B번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5B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 되게 크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범위는
21, 47, 48, 36, 47이에요. 이게 한 21억 정도인데 2의 31승 빼기 1이죠. 아마 맞을 거예요. 2의 31승 빼기 1이라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제한이 엄청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복잡도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진수의 활용이에요. 일단 A의 13승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A 1101승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A의 1승, A의 제곱, A의 4승, A의 8승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는 제곱, 제곱, 제곱의 관계예요. 그리고 좀 신기하게 1101, 13이라는 수를 2로 나누면 몫이 앞이 3개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리고 110, 6이라는 수를 2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2로 계속 쭉쭉 나눠주면은 10, 11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진수의 저 각각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자릿수, 두 번째가 두 번째 자릿수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1승이랑 A의 제곱은 제곱 관계고 우리는 각각의 자릿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A의 13승을 A 곱하기 A 4승 곱하기 A 8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조건문이랑 뭔가 엔진수 변환 방법으로 잘 섞으면은 거듭 제곱을 빨리 연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쓸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차피 A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리턴 값에 일단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번 곱해야 되니까 B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주는 과정은 이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이진수로 변환을 하는 과정. 그래서 만약에 B 나머지 2가 1이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곱하는데 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A라는 값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를 제곱을 시키면서 두 번째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A를 곱해야 되는 걸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A의 제곱을 곱해야 되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A의 4승이 곱해야 되는 체크하고 A의 8승이 곱해야 되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계속 제곱시켜주면서 이진수양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리고 리턴에는 이제 1이 나올 때마다 곱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거듭 제곱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코드를 그대로 제출해도 아마 정답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모듈러잖아요. 모듈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모듈러를 하는 데는. 위의 방법은 연산을 할 때마다 모듈러를 해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마지막에만 모듈러를 해주는 방법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더 빠를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빠릅니다. 위에 게. 왜냐면은 큰 수를 곱하는 거는 파이썬에서도 연산량이 되게 많이 잡아먹는 연산이에요. 큰 수 곱하기 큰 수는 연산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를 모듈러로 미리미리 나눠준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항상 큰 수를 곱할 때는 중간중간에 나누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여러분은 사실 다 알겠지만 공약수 중에서 최대값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우리는 서로서라고 합니다. 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문제에서 정답이 P분의 Q일 때 이 P분의 Q를 기하분수로 표시해서 출력을 하라라 라는 문제도 되게 많고 그냥 이 수학적인 사실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푸는 그냥 기본 상식 같은 문제라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A 곱하기 B 한 다음에 나누기 최대 공약수를 해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돼요.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라 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만 잘 구하면 최소 공배수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위의 식대로.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A랑 B가 있을 때 반복문을 쭉 돌릴 건데 A랑 B가 있을 때 뭐 B가 더 크다 가정할게요. 근데 반복문을 B까지 돌릴 필요가 있느냐? 절대 없겠죠. 왜냐하면 공약수니까 A의 공약수는 A보다 작을 거고 B의 공약수는 B보다 작을 건데 A, B랑 공약수를 체크를 하는데 굳이 B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사실 A의 약수만 체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in AB 쭉 반복문을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도는 거예요. min AB에서부터 1까지 쭉 반복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똑같은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시간 복잡도가 min AB가 나오는 반면에 얘는 만약에 min AB가 시간 뭐 최대 공약수면은 원만에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의 순서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코드의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값이 어디 있는가를 추측을 한 다음에 반복문이 꼭 정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역방향으로 진행해서 안 되는가, 아니면 반복문을 돌릴 때 간격을 띄워서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둘 다 정식 풀이는 아니에요. 혹시 수학의 정석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나오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 유클리드 호재법? 몇 분 있으냐? 보통 다항식의 뭐 공통된 항을 찾을 때 많이 쓰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이란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와 B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는 공식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증명이 되게 쉽기도 하지만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계속 서로 나눠주게 되면은 속도가 한 로그 수준으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썼던 코드를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 %B가 0일 때, 즉 A가 B의 배수일 때는 약수 배수 관계일 때는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니까 B를 반환해주고 만약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 과정을 해서 단계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건 외우면 코딩 테스트든 어딘든 무조건 한 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못 푸는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판별법부터 먼저 할게요. is 프라임이라고 보통 많이 쓰고 이게 소수인지 체크할 때 소수란 게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갖는 수잖아요. 그래서 2부터 n-1까지 쭉 돌면서 하나라도 약수가 있으면,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으면 그 수는 소수가 아니고 만약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은 true다. 이 방법이 있으면은 시간 복잡도는 2부터 n-1까지 진행을 하니까 시간 복잡도가 5n입니다. 근데 이제 약수와 배수 관계 12를 예시로 들면 12의 약수는 1과 12, 2와 6, 3과 4. 제곱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꼭 대칭을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럼 사실 이 중간 지점까지만 체크를 하면은 나머지 지점은 체크를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약수의 체크는. 그래서 중간수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딱 루트 n까지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 n까지 나눠 떨어지는 게 있으면 소수가 아니고 루트 n까지 나눠 떨어진 게 없었다. 그러면 소수다. 해서 이런 방식은 루트 n만큼 루트 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위의 방법은 절대 쓰지 않고 밑에 방법은 꽤 많이 써요. 밑에 방법은 꽤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인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되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소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지웁니다. 두 번째로 이제 2는 소수잖아요.
그럼 2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2의 배수 다 지울게요. 열심히 봐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수 3도 소수예요. 그러면 3의 배수도 지웁니다. 이미 지운 수를 제외하고 지웁니다. 그럼 5의 배수도 지울게요. 고작 앞에 4개의 소수만 4개의 소수를 체크했나요? 3개의 소수를 체크했는데 1부터 40까지의 모든 소수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부터 n까지 소수를 찾는데 지금 40까지의 소수를 찾는데 5까지만 체크를 했죠. 그렇게 보통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루트 n만큼의 소수를 활용을 하면은 n까지의 모든 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체크하는 배열을 다 first로 초기화합니다. 0부터 n까지 만들어 놓고 p라는 곳에 내가 소수를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 둬요. 그리고 이제 2부터 돌리는 거죠. 2부터 n까지 돌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수가 사라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페이지로 보면은 이미 이 과정에서 뭐 4 같은 경우 4는 이미 2에서 지워졌죠. 그러면 그때는 배제를 하고 만약에 그냥 그 수가 그대로 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반복문을 돌려줄 거예요. 만약에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는 소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워지지 않은 수를 프라임 배열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하나씩 지우는 과정에서 i제곱부터 지울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좀 몇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6 같은 경우 있잖아요. 6은 사실 2에서도 지워지고 3에서도 지워질 건데 사실 이미 2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3에서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3은 어떤 수부터 지워야 되느냐? 9부터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약수가 3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약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미 다 지워졌기 때문에 i제곱에서부터 지우면 돼요.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안 써도 되고 2 곱하기 i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만큼 하나씩 건너뛰면서 체크 배열에 넌 체크했어? 라고 이제 true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돌면은 이 체크 배열에는 소수 판별이 되어 있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프라임 배열에는 소수만 담긴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에요. 로그 n인데 구체적인 식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분할 정복. 분할 정복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분해할 거냐? 제기함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하노이 탑을 제가 가져서 하노이 탑이 뭐냐면 이렇게 밑판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보통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기둥, 2번 기둥, 3번 기둥에 판들이 꽂혀 있습니다. 5번 판, 4번 판, 3번 판, 2번 판, 1번 판. 그래서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1번 판을 2번이나 3번에 옮길 수 있는데 1번 판이 놔둔 곳에 2번 판이 올라올 수는 없어요. 자기보다 큰 판이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큰 판이 아래에 있을 때 작은 판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래서 한 5개짜리 해볼게요. 5개. 5개를 해보면 보시면 결국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이 5번째 판을 이 3번째 기둥에 옮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전의 목표는 4개짜리 판을 이 칸에 옮기는 게 목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린 이 상황에 무조건 도달을 해야 돼요. 하노이 탑을 하려면. 왜냐면 이 기둥이 다 저 3번 기둥에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3번 기둥이 비어있고 나머지 판이 2번 기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 4개짜리를 2번 기둥에 옮기고 그 다음에 3번 기둥을 여기 옮긴 다음에 나머지 4개 기둥을 똑같이 옮기면 되겠죠. 그쵸? 살짝 봤는데 간단하게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기둥을 움직이려면, 그냥 마지막 판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지막 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모든 1, 2, 3, 4판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판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n개 중에서 n개를 옮기려면은 n-1개를 기둥 2에 보내는 게 최선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n-1개를 기둥 2에 보내면 그럼 n번째 그 기둥을 3번에 보내고 나머지 똑같은 과정을 n-1개를 다시 3번에 보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판에 넘버링, 각각이 넘버링만 되어 있을 뿐이지 1번에서 2번으로 보내는 거랑 1번에서 3번으로 보내는 거는 똑같은 과정일 거예요. 분명. 그냥 내가 넘버링을 1, 2, 3으로 했느냐 1, 3, 2로 했느냐의 차이니까 사실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총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n개를 옮기려면은 n-1개를 먼저 옮기고 한 번 옮긴 다음에 n-1개를 옮기게 돼요. 그쵸? 그래서 식을 적으면 n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fn-1개를 2번 옮겨야 되고 그 사이에 한 번을 옮겨야 된다. 그리고 1개짜리는 한 번만 옮기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식을 좀 써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하노이 탑의 이동 순서에 대한 문제는 n개를 받았을 때 각각에 대한 이동을 언제 뭐 1번 기둥에서 2번 기둥, 2번 기둥에서 3번 기둥 이거를 각각의 다 모든 과정을 출력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노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스타트 그리고 엔드 저는 1번부터 3번까지 총 n개의 판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엔드,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의 개수가 1개다. 사이즈가 1개다. 라는 건 뭐냐면 그냥 프린트 std 하면 되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한 번만 옮기면 된다. 그리고 리턴을 해서 함수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재개 함수를 할 때는 최저 조건을 먼저 최저 조건에 대한 조건문을 먼저 쓰셔야 돼요. 이 재개 함수는 n개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0개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개라는 조건을 미리 리미트로 걸어두고 이제 아래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뭐라 했냐면 1번에서 3번 기둥으로 보내려면 나머지 애들을 2번 기둥으로 보내야 돼요. 그쵸?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으로 보내려면 나머지 애들을 2번 기둥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좀 표현을 좀 특이하게 썼어요. 스타트 그리고 6 빼기 st 빼기 2ed 이게 왜냐면 1번, 2번, 3번 기둥의 합은 항상 6이에요. 1번, 2번, 3번 기둥의 합은 항상 6이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하면 나머지 중간 기둥이 될 애는 무조건 정해집니다. 1, 2, 3번 기둥 중에 내가 2번, 3번이라는 기둥을 잡으면 1이라는 기둥이 픽스가 되고 1번, 3번이라는 애를 잡으면 2번이 픽스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셋의 합은 무조건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 빼기 출발점 그리고 도착점을 빼주면 중간 기둥의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출발점에서 중간 기둥까지 사이즈 빼기 1개를 보낼 거야. n 빼기 1개를 보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둥 하나를 보내는 거죠. 스타트에서 1위까지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간으로 옮겨놨던 애들을 다시 끝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중간 2D 사이즈 빼기 1 이런 식으로 재개 함수를 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스타트 1위를 제외하고 파라미터에 미들 값을 따로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타트 1위 미들은 계속 번갈아 가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 조건 그리고 탈출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탈출 조건은 되게 명확하죠? 최소 조건이랑 탈출 조건이랑 거의 같아요, 항상.
그냥 1일 때 탈출하라. 그런 것들 적어놓고 줄어든 문제 조건을 표현할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포인트를 굳이 없어도 된다고 가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데 헷갈린다. 그러면은 중간 포인트를 넣으셔도 되고